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1월 19일에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로 작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신격호 명예회장,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현대그룹 정주영, SK 최종현, LG 구인회 이 모두 이제 일대 창업주이고 우리 재벌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래서 이런 재벌 일가들의 명함은 또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격호 명예회장 얘기부터 좀 이게 입지전적인 얘기라서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단돈 들어보죠. 83엔이 워낙 유명해서 예. 그 돈만 가지고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1948년에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했고요. 예. 67년에 이제 한국에서 롯데제과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식품업에서 출발해서 이제 호텔, 유통업을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한때는 포브스 선정 세계 4위 갑부까지 오른 적이 있고요. 예. 현재 총 자산 기준으로 볼 때 재계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일 양국서 이제 프로야구 구단까지 운영도 했고 3천 안타 그 주인공 장훈 선수를 키우는 등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있죠. 예. 처음에 이제 껌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풍선껌으로 유명해졌죠. 예. 그래서 이제 5대 재벌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식품업 가지고는 5대 재벌까지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 사업만 가지고는 지금과 예. 같이 크게 아마 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유통 사업이라든가 화학업이라든가 여러 그러니까 기업에 그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날 5위가 됐고요. 예. 그 지난 1970년 껌에서 이제 쇳가루가 검출이 돼서 그 제조 정지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았던 호텔을 건립하면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롯데 호텔을 세운 게 이 현재 롯데재벌 그룹이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 이런 합니다. 비화가 있군요. 또. 네. 예. 역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 경제사를 들여다 보면 다 드러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벌들이 거의 공적으로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롯데는 일본에서 갖고 온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에 주는 그 특례법 적용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한 혜택이네요. 예. 그리고 롯데 호텔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고요. 그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1988년에 부산 롯데 호텔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자본금이 이제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고요. 예. 그 현재 123층 롯데타워를 지을 때도 서울공항 공군 활주로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초고층 건물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이런 특혜 의혹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정경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신격호 명예회장이 말년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았나. 그 2세들의 그 경영권 싸움도 아주 언론을 하루 가든 모자라게 지금 장식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예. 그 명예회장의 장남 그 신동주 씨하고 차남 신동빈 씨 사이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긴 건데요. 예. 이른바 그 형제난이 이제 4년 동안 이어지는 그 결과 한국의 롯데 지주회사는 이제 차남 신동빈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고, 일본 롯데는 이제 신동주 회장이 맡는 걸로 일단락 지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장남 신동주 씨는 롯데그룹 소유권 구조 정점에 있는 그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이 됐고요. 신격호 명예회장은 90대 소령의 이제 수감위기에 처하는 그 불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하여튼 황제 경영, 비자금 조성 의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그 비윤리적인 경향으로 롯데그룹은 사회적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롯데그룹의 그 국정 문제가 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이게 국내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네, 지금도 이제 작년에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자 그 신동빈 회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일본 지분을 줄이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아직 그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저 신동빈 회장이 그 우리나라 말을 좀 서툴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더 불을 지폈었어요. 예, 어눌하죠. 일본 말인지 한국말인지 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 어쨌든 이제 재벌 1세대는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렸고 이 2세, 3세가 경영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2세, 3세가 이런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경영 능력이 과연 검증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 이제 하기 전에 그 미국의 일세 갑부로 알려진 그 워런 버핏은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뭐 로또 당첨된 확률보다도 훨씬 적은데 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이지만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릴 생각이 없고 예. 그의 자녀와 손자들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최근 국내 그 대기업의 2세, 3세 경영 상황을 보면 워런 버핏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오너 2세는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다가 이제 불법 시비에 휘말렸고요. 예. 또 어떤 기업 오너 3세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투옥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비자금을 받아 챙긴 재벌 2세가 있는가 하면 자회사를 통해서 밀수를 일삼는 재벌 3세도 있었습니다. 예. 그 피를 나눈 재벌과 형제끼리 재산 싸움을 벌이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재벌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고요. 예. 이 저 형제들 간의 경영권 분쟁은 그냥 공식인 것 같아요. 뭐 아주 재벌가의 그냥 일상으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기업 오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 이건 뭐 외국 기업에서는 거의 미국에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지금 수 없는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거죠. 그리고 예.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요인이 항상 존재하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재벌 2세와 3세 경영자들이 그 일탈이나 판단 착오가 있으면 그 기업을 하루아침에 파산지역으로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사례에서 봤듯이 무능한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죄 없는 수십만 노동자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그 재벌 2세, 3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그 견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경영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기금하고 이제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이라는 게 이제 고객하고 국민이죠. 예. 적극적으로 그 관리해야 한다는 소위 그 스튜어지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계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지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힘을 얻게 됐는데요. 연기금과 그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이것도 하나의 전경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재벌 2세, 3세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요. 그 보수 야당과 재계 그리고 일부 극우 성향의 그 학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이른바 그 연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반대를 하지만 이건 설득력이 좀 없고요. 예.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만약에 해외 연금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대주질이 있었다면 아마 일부 국내 재벌 2세, 3세 경영자들은 벌써 퇴출됐을 겁니다. 예. 그 연합 인포맥스 기자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공단의 그 기준을 따르면은
아마 우리나라 그 재벌 경영진들은 벌써 상당수가 규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걸 봤고요.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연금공단은 그 이사회 역량과 그 다양성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 독립성 등 이런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투자 회사를 이제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8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얼마나 기업이 했는가 이것도 투명하게 보고했는지 이것도 세심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예. 주주 의결권 행사와 그 감독 조건 등 주주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캘리포니아 연금공단은 적극 개입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개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주주가 주식을 맡긴 집사, 즉 연기금 투자 기관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재벌 2세와 3세 경영자들은 이제 진짜 그 경영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고요. 예. 그 창업주의 자식이라는 그 특권만을 이용해서 순환 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그 재벌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그룹 전체를 관리할 역량이 안 되면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신의 지분만큼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게 이제 제도화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